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4학년도 교원 임용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시험에 빨리 합격할 수 있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좀 드리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먼저 임용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이제 먼저 항상 드리는 질문이고 또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이 체육 교사가 이제 왜 되려고 하는지, 이 마음, 이게 이제 가장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체육 교사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정년 보장이 되기 때문이다. 혹은 뭐 스포츠를 항상 즐길 수 있는, 우리가 스포츠를 좋아해서 인제 체육교육과에 진학을 했기 때문에 '스포츠를 평생 직업으로 즐길 수 있는 직업이다.' 이런 것들도 참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뭐 교직은 수평적 관계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든 적든 뭐 경력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서로 인제 존중하고 이런 인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제 근무 환경이 굉장히 좋죠. 그다음에 이제 4시 30분, 네, 퇴근을 해도 어느 누구 하나 눈치 주는 사람도 없고, 예, 뭐 학교 교감 선생님들은 빨리 퇴근을 하라고 인제 더 재촉을 하실 정도로 예, 퇴근 시간이 아주 빠르다. 이런 것도 장점이고, 방학도 있고요. 1 년에 2 번의 방학, 뭐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또 이 연금이 인제 뭐 평생 나온다는 뭐 이런 장점도 있죠. 그리고 인제 교원은 보수 우대에 관한 별도의 이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45 봉이 인제 꽉 차도 또 근가 1 호, 근가 2호 이렇게 해서 호봉이 계속 올라가죠. 어떤 공무원도 사실 그런 혜택을 주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교원만 그렇게 인제 해 주는데, 그거는 인제 별도의 교원 지위 향상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이제 법률로 인제 '교원의 보수는 우대해 줘야 한다.'라는 인제 그런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인제 그렇게 된다. 소방, 경찰, 일반직 공무원, 뭐 어떤 공무원도 이런 혜택을 주는 공무원이 없죠. 이런 인제 다양한 외적 동기들, 이런 메리트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인제 저는 항상 많이 선생님들에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어 이 부분이죠. 네. 프로피, 드림, 진심, 이렇게 인제 말씀드리는데, 전문가로서의 이제 체육 교사, 체육 교육인 우리는 인제 그런 이제 전문성,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이제 체육을 전공을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부터 체육 교육의 전문가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체육교육과에 진학을 준비를 했을 테고,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른 교과 전공하고는 우리 체육 예비 체육 선생님들은 좀 다르다. 출발점부터가 다르다. 왜 다르냐? 다른 전공 선생님들은 성적에 맞춰서 인제 대부분 전공을 선택을 하는데, 우리는 이미 체육이라는 전공을 선택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인제 뭐 과를 선택하든 뭐 저기 학교를 선택하든 뭐 지역을 선택하든 뭐 이렇게 인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체육이라는 이 학문에 대한, 그리고 이 전공에 대한 자부심이 다른 교과보다는 훨씬 특별하고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문가로서의 어떤 책임 의식, 그런 인제 직업 의식, 이런 게 이제 더 투철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마음을 체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 좀 이제 비행 청소년들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을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 많이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육성할 수 있다. 그게 인제 우리 체육 교과밖에 없다. 이런 인제 자부심, 그런 인제 어떤 직업 의식이 있을 때 굉장히 더 인제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또 인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인제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인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항상 인제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요런 마음을 좀 더 많이 가지시고 체육 임용을 준비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인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다음에 임용 시험이 어떻게 치러지는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려 보면, 해마다 약 4천 명 이상의 이제 그 응시생이 시험을 칩니다. 물론 여기에는 체육교육과를 졸업하시고 4 학년 이제 졸업하시는 예비 수험생들도 있을 테고, 또 재수, 삼수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뭐 교직이수, 교육대학원 이런 이제 출신들이 있겠죠. 그래서 4천 명이 사실 조금 넘긴 해요. 약 이제 4천여 명 정도가 시험을 치고 1차에서 인제 교육학 논술 20점과 전공 주관식 80점 이렇게 해서 인제 키워드가 교육학 논술 같은 경우는 약 한 15개 정도 되고 나머지 5점 정도는 이제 글쓰기 능력으로 인제 채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전공 주관식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딱 8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80개의 키워드를 서술형, 기입형 이렇게 문제 형식은 다르지만 잘 썼을 때 80점을 맞을 수 있는데 대략 뭐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오차 요인 한 4-5점 정도는 항상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인제 75 점에서 한 76점 정도를 받아주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한 선생님이다. 이렇게 인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제 1 차에서 요 시험을 600 명을 인제 약 600 명이죠. 약 600명 정도를 뽑죠. 뽑아서 2차 시험으로 가게 되는데 2차 시험에서는 이제 실기 대부분 이제 육상, 체조, 수영, 구기 뭐 이런 종목들을 치는데 육상은 뭐 허들, 높이뛰기, 뭐 멀리뛰기 뭐 요런 종목들 주로 많이 치고 또 높이뛰기, 멀리뛰기 또 뭐 100 미터 달리기를 치는 곳도 간혹 있죠. 그다음에 체조는 인제 보통 이제 핸드스프링, 손 짚고 앞돌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수영은 이제 뭐 자유형, 평영 뭐 어떤 지역은 접배평자, 인디비주얼 메들리를 다 보는 곳도 있죠. 그다음에 구기는 축구, 농구, 배구 뭐 이런 이제 학교 체육의 3 대장 종목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시험을 치고 요즘은 이제 배드민턴이나 간혹 뭐 테니스나 뭐 이런 종목까지도 보기도 하죠. 그다음에 인제 이 수업 실현이라는 이 수업을 얼마나 잘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학생을 두고 수업을 하진 않고 심사위원 이제 5 분이 보통 수석 선생님, 수석 교사나 아니면은 인제 거의 뭐 장학사급 정도 되시는 선생님들이 인제 5분 앉아 계시면 그 앞에서 이제 원맨 쇼를 하는 거죠. 자기 혼자 학생들이 있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인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업에 얼마나 수업을 잘하는지 수업 멘트를 얼마나 잘하는지 자연스럽게 하는지 그런 인제 뻔뻔함을 보는 거죠. 한마디로 자신감 그런 거. 그다음에 인제 면접 시험을 봅니다. 면접 시험은 이제 적성, 교직관, 인격, 소양 뭐 요런 내용들을 인제 면접을 통해서 평가하는데 요즘 최근에 출제되는 면접 시험 문제들은 질문들은 거의 뭐 일반 교육학의 그 구술형 시험에 가까운 정도로 그럴 정도로 이제 질문의 답이 정해져 있는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 400 명을 인제 뽑습니다. 약 그래서 인제 올해 같은 경우도 400 명이 약간 넘는 인원을 선발을 하는데 아직 뭐 최종 합격 발표가 안 났으니깐요. 예 대략 약 400명 정도가 최종 합격이 된다. 그래서 매년 선발되는 우리나라의 체육교사는 공립학교 체육교사는 1 년에 400명 정도가 선발이 된다. 이렇게 '그 안에 내가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인제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네 최근 선발 인원과 이 경쟁률 그리고 커트라인 요 추이를 좀 살펴보면 2012 년도부터 2023 년도까지 지금 인제 10년 넘게 이렇게 살펴보면 그 이전에도 인제 교원 임용 시험이 있었지만 2012년 이때를 보면 이 모집이 141 명밖에 모집을 안 했어요, 전국에. 그래서 이제 경쟁률 같은 경우도 23.53 대 1 이었죠. 그래서 그 이전으로 거슬러 저는 2007 년도에 인제 교원 임용에 합격을 했었는데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경쟁률은 이거보다 더 심각하게 높죠. 왜냐하면 모집 인원 자체가 더 적었기 때문에. 이게 그 7 차 교육 과정의 영향인데요. 7 차 교육 과정 때는 체육 교과가 선택 교과목으로 바뀌었었기 때문에 체육을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 특히 인제 여자 고등학교 같은 데서는 체육을 고2, 고3 뭐 이럴 때 되면은 아예 인제 체육 교과를 편성을 하지를 않았죠. 그렇게 해도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체육 교사가 필요 없어지니까 이렇게 모집 인원이 적어졌었다. 하지만 2013, 14, 15 이렇게 오면서 인원이 대폭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인제 6.59 대 1 까지 이렇게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전국 인제 평균 경쟁률입니다. 이렇게 떨어졌다가 최근에 계속 인제 조금씩 높아져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평균 경쟁률이 9.4 대 1, 10대 1이 조금 못 미쳤죠. 그래서 요 경쟁률이 지금까지 계속 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2024 학년도 시험을 준비하실 선생님들이 시험에 응시할 때도 요 비슷한 경쟁률이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면은 과거에는 많이 안 뽑다가 최근에 많이 뽑고 있느냐? 이거는 이제 교육 과정 때문에 그런 거죠. 2015 교육 과정에 들어오면서 이 교육 과정이 체육 교육과 음악 미술 뭐 이런 이제 예체능 과목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제 장려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올해 다시 교육부 장관으로 이제 임명되신 그 이주호 교육부 장관님이 이 시기 때쯤에 이제 교육부 장관이셨는데 그때 인제 체육 교과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제 좀 부흥시켜 주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다시 교육부 장관이 되셨기 때문에 체력이 학업 능력과 또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잘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체육 교사를 앞으로도 계속 많이 이렇게 선발하지 않겠나 그렇게 인제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합격 커트라인 같은 경우는 해마다 인제 뭐 요때는 인제 이 12년 13 년도 요때는 객관식 시험이었기 때문에 시험 유형이 약간 달라서 비교를 하는 것은 쪼금 어렵고요. 요때부터 14 년도부터 인제 그 기입형과 서술형 요런 문제로 인제 변경이 된 시기인데 이렇게 시험을 쭉 보면 2015 년도가 인제 56.17로 좀 컷이 낮죠. 60.88. 이때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던 인제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이제 점점점점점점 커트라인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0 년도에는 이제 80 점을 전국 평균 커트라인이 1차 컷이 넘었었고 21 년도에는 인제 기출이 안 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어 가지고 쪼금 살짝 낮아졌다가 또 22 년도 작년이죠. 또 올랐어요. 80.64로. 서울 같은 경우는 84점 정도였고요. 또 지방에 또 어떤 특정 지역은 70 점대도 있고 그래서 인제 평균이 80.64 정도가 되었었다. 그러면은 과연 올해는 컷이 몇 점 정도로 형성이 될 것인가?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이제 분석을 해 보면 어 요 다음 슬라이드를 가서 제가 인제 고 분석 자료를 보여 드리면서 고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릴 테고 기출 문제가 이제 출제되는 이 배점을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스포츠 교육학, 체육 측정 평가, 운동 생리학, 역학,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 사회학, 체육사 철학 이 크게는 이제 요 7개 과목으로 인제 우리 교원 임용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데 체육학의 모든 인제 과목이죠. 이 체육학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들 이 과목들을 잘 인제 공부를 하셔서 시험을 보시면 인제 요 80점 가까운 점수를 인제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출제되는 점수의 배점은 스포츠 교육학은 약 22점 정도 체육 측정 평가는 10 점 다른 과목들도 다 골고루 10 점씩 나와요. 근데 이제 체육사 철학은 항상 이제 8점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교육학이 항상 배점이 인제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2배 정도 많이 출제되고 있다. 그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기출 문제 출제 비중을 제가 인제 분석을 해 봤는데 어 A형 같은 경우에서는 인제 한 1점 정도 브라이튼 선언이라고 하는 문제 뭐 고 문제 하나가 조금 인제 뭐 아무도 못 푸는 뭐 그런 인제 좀 지엽적인 내용이 하나 출제됐었고 다른 뭐 B형에서도 비기출 내용이 쪼끔 있었어요. 뭐 2 점, 2점 정도 있었는데 그 합쳐 봐야 인제 4 점. 그 합쳐서 제가 볼 때 80점 중에 한 5점 정도가 비기출이라고 완전히 정말 그냥 비기출이다 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이었지 않나 싶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75점 정도가 기출에서 출제가 됐다. 그래서 93%가 기출 문제에서 출제가 된 거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일반 교육학이 올해 좀 평이하고 그냥 다소 무난하게 쉽게 출제가 됐었다라는 평가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전공 기출 출제 비중이 이렇게 좀 높았기 때문에
풀면서는 사실 다들 어렵다고 느꼈다고 해요. 저도 인제 풀면서 제가 답을 인제 가장 빨리 올려드리기 위해서 항상 시험지 받으면은 저도 인제 수강생한테 시험지 보내 달라고 해서 받으면은 바로 이렇게 빨리 풀어 보는데, 풀면서 저도 딱 느낀 게 '야, 올해 시험은 뭐 정말 어려운 특별한 걸 묻는 것도 물론 몇 개가 있었지만 어떤 느낌이었냐면 답을 "이게 뭐야?" 요렇게 물어보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뭐 "이게 뭐야?" 혹은 뭐 "이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걸 명확하게, 예, 수렴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뭐 그런 인제 느낌이 좀 있어서 '뭘 묻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해서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뭘 묻는 거지? 어렵다.' 이런 생각은 들었지만 막상 문제를 풀어 보면 문제가 막 대단히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특히 인제 역학 같은 경우가 해마다 많은 수험생들이 인제 시험에 많이 틀리고 또 어려워들 하시는데, 올해 역학 시험 같은 경우는 막 계산이 막 엄청 어렵고 풀 수 없는 손도 못 대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전혀 아니었고, 뭐 대부분 뭐 한 7-8점 이상은 다 맞았고, 또 작년에 역학을 막 거의 뭐 10점 중에 8점 정도를 틀리고 한 2점 정도만 겨우 맞추는 선생님들이 올해는 인제 제 수강생들 중에 보니까 거의 뭐 10점 가까이 다 맞추셨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역학 문제가 어려우면은 인제 컷이 쪼금 낮아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역학 시험이 또 좀 쉬웠다라는 인제 고런 인제 평가를 반영해서 조심스럽게 어 예측을 해 보면 전년도 컷보다는 다소 약간이라도 상승되지 않을까, 인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뭐 제가 인제 예상을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작년보다 점수가 별로 높아지지 않았는데 상승된다.' 이런 인제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다소 좀 불안해질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도 항상 좀 조심스럽고 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차에 최선을 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또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자신이 가채점 했던 거와 실제 채점 결과는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최선을 더 열심히, 최선을 1 차에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인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뭐 1 차를 아무리 잘 쳤다고 해도 뭐 컷보다 뭐 10 점씩 높다고 해도 2 차를 잘못 치면은 뭐 점수는 다 이렇게 2 차에서 다 뒤집어지기 때문에 절대 방심, 교만 금물입니다. 네. 그다음에 인제 합격하려면 공부를 그러면은 인제 얼마나 해야 되느냐, 요런 것들을 인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4,000명 중에 400명 정도 안에는 들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1차 합격선 같은 경우는 150%를 뽑기 때문에 인제 상위 15% 정도 안에는 들어야 되고, 2차 합격선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 10% 안에는 들어야 되는 시험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학교 재학 시절에 대학교 재학 시절에 이제 뭐 과에서 1 등도 해 보셨고 2 등도 해 보셨고 뭐 A 플러스를 막 많이 받아 가지고 평점 뭐 4.3 뭐 4.4 뭐 이렇게 받으신 분들도 교원 임용 시험에 오면은 인제 잘 합격을 못 하시는 분들 제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교원 임용 시험은 1년 동안 전 과목을 전 범위에서 출제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 운동으로 치면은 마라톤이죠. 굉장히 장거리 레이스고, 학교 그 대학에서 쳤던 시험들은 아무래도 인제 짧은 시간 안에 몇 개의 과목만 바짝 공부해서 단시간에 인제 시험을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인제 100 미터 달리기 고런 인제 느낌이죠. 그래서 100 미터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마라톤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내가 공부를 잘했다.' 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다.' 이런 것들 전혀 어 그 임용 시험과는 100% 연관이 되지 않는다, 관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약간 도움은 되지만, 이게 이제 '옛날에 내가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 이거를 그 생각을 가지고 교원 임용 시험에 뛰어들면 낭패를 보실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어 '지금부터 열심히 성실하게 1년 동안 하겠다.'
공부 양이든 공부 시간이든 상위 10% 안에 드는 그런 이제 수험 생활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제 선배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이 기출 문제는 이 교원 임용 기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도사, 스포 지도사 기출 문제가 있어요. 요거를 요렇게 이제 겹쳐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걸 먼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걸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한 5월 달 지나야지 올해 또 기출 문제가 새롭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와 같이 요거를 먼저 인제 이론 강의하면서 한 과목, 한 과목 마스터해 나가고 그다음에 인제 요 문제가 출제가 또 올해가 되면 이제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들 위주로 해서 분석을 해 보고 뭐가 출제됐는지 정도만 이제 지도사에서 이제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인제 뭐 출제 보기에 언급됐던 아파르테이트 뭐 고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 이제 고런 것들을 여기에서 언급된 것들 이렇게 살펴보는 식으로 해서 맞추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인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시험 준비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전공이 거의 뭐 70 점에서 75점 사이의 점수가 나올 수 있죠. 전국 어딜 가도 뭐 떨어질 수 없는 1차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인제 임용 기출 문제인데 사람들이 이제 항상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이 수험생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역학 문제인데 좀 쉽게 나왔어요 올해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배구 그리고 또 요거는 축구죠. 축구에 대한 측정 평가 문제인데 그래서 사례가 항상 이제 학교에서 많이 인제 접하게 되는 축구, 농구, 배구 뭐 요런 종목들에 대해서 통계학적으로 접근하고 또 역학적으로 접근하고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해 보신 분들은 '뭐야 이거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공부를 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정말 쉬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이제 같이 공부를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다 70점 이상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합격을 위한 이제 선생님만의 공부 방법이 있나요? 요런 인제 혹시 인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인제 제 임고생 시절에 제가 공부했던 방법을 이제 저는 이제 이 노룩 학습법이라는 거를 저는 이제 많이 제 수강생들한테도 강조를 하고 저도 이렇게 공부를 했었었는데 야 이렇게 먼 산을 바라보고 항상 떠올려 보고 이렇게 말해 보고 이렇게 하는 학습법이죠. 그래서 인제 자투리 시간을 또 잘 활용해야 되고 또 항상 저는 이 30 회독의 법칙 요거를 인제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그래서 책을 30 번을 회독을 하려고 하면 거의 매주 1 회독 정도를 해야만 1 년이 34 주인데 사실 뭐 시험이 11월 달에 치러지기 때문에 11월 말에 30 회독을 하려고 하면 매주 1 회독을 1월 달부터 하되 마지막 시험이 다가오면 일 주일에 거의 2 회독 가깝게 회독이 돌아가야 돼요.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나중에 일반 교육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에빙하우스의 만각곡선이라는 걸 이제 배우게 되실 텐데 사람의 기억이라는 건요. 책을 보고 나서 하루, 이틀, 사일 이렇게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봤던 기억이 자기도 모르게 잊어먹는지도 모르게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잊어먹기 위해서 계속 일 주일에 1 회독 혹은 일 주일에 2 회독 이런 식으로 계속 빠르게 회독을 반복해서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고시 공부입니다. 그게 마라톤 레이스를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인제 말씀을 드리는데 화장실 가는 시간, 양치질하는 시간, 뭐 횡단보도에서 신호 기다리는 시간, 뭐 운전하면서 신호 기다리는 시간, 차를 타고 오면서 이동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 버려지는 시간들까지 다 암기장, 수첩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외워야 될 부분을 적어서 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외우는 거죠. 요렇게 인제 공부를 저도 했고 그렇게 하시면 어 무조건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당연히 연간 계획을 세워야겠죠. 이 연간 계획은 대부분 이제 강사님들의 커리큘럼에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간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 월간 계획 같은 경우도 뭐 강사님의 커리큘럼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되겠죠. 이제 중요한 건 사실 주간 계획이에요. 이 주간 계획은 자기가 인제
세워야 돼요. 월요일에는 무슨 과목, 화요일에는 무슨 과목, 수요일에는 무슨 과목. 저는 이제 하루에 한 과목씩 보는 거를 이제 가장 나이스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파트 단원별로 이렇게 또 끊어서 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이 책이라는 게 앞부분과 뒷부분이 같이 연결이 되면서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분절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책을 봐 버리면 이게 이제 앞에 부분을 보고 뒷부분을 볼 때는 며칠이 지난 이후에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지식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학습의 어떤 효율성,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하루에 한 과목을 봐라. 그리고 다 못 보더라도 뭐 그러면 그다음 날은 이제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라. 그리고 그렇게 이제 계속 보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하루에 1회독이 가능해지거든요. 자, 그리고 일일 계획을 이제 오전, 오후, 뭐 저녁 이렇게 이제 보통 하루를 3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이제 나눠 가지고 이제 학습 계획을 세우시는 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를 그날 이제 세워야 되는데, 요거 이제 스포츠 심리학에서 많이 이제 언급되는 그 목표인데, 요 목표에 따라서 목표를 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요거를 어디 이제 책상 같은 데 붙여 두시고 자주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스포츠 심리학 그 임용 전공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걸 잘 학생들한테도 나중에 이런 부분을 이제 잘 가르쳐 주시면 이거 되는 내용이고, 이런 부분에 입각해서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루를 이렇게 이제 4등분으로 나누어서 루틴을 실천해야 되는데, 오전에는 이제 보통 일반 교육학을 공부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교과 교육학을 오후에, 그다음에 이제 한 4시에서 6시 사이에는 실기 연습을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야간에는 이제 내용학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학에는 이제 역학, 뭐 생리학, 뭐 심리학, 뭐 측정평가, 뭐 이런 과목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루틴을 실천하실 때는 이 두 가지 원칙을 잘 지키셔야 돼요. 각자의 시간과 각자의 여건에 맞게끔 하시되, 구체적이면서도 실천 가능한 루틴을 설정해야 된다. 앞에서 말했던 그 목표 설정 전략하고 같은 내용이죠. 어디서 어디까지를 몇 시간 안에 몇 페이지까지 볼 것인가,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잘 실천을 하셔야 돼요. 자, 제 카페에 게시판에 이제 학습 계획 중요성이라는 이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 중에 이제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공부를 하실 때 일반 교육학의 교육평가 연구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우리 체육 측정 평가하고 이제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거의 뭐 한 60-70%가 오버랩되는, 겹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두 과목을 보실 때 같은 날 이제 루틴을 이제 돌리는 게 현명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교육 심리라는 과목이 일반 교육학에 있어요. 이거는 우리 스포츠 심리라는 과목과 우리 전공의 요 과목과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교육 사회학이라는 과목도 있는데, 요 과목은 이제 스포츠 사회학하고 거의 많이 겹칩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 교수 방법이라는 요 일반 교육학 과목은 우리 전공에도 있는 이 체육 교수론과 체육 교육 과정론 요 과목과 겹칩니다. 이 외에도 겹치는 과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회독을 계속 일반 교육학 전공을 회독을 계속 하시다 보면, 아 이거 같은 내용이네. 요거 여기도 나오네, 여기도 나오네. 이런 걸 이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공부가 책은 이렇게 두꺼웠지만 막상 해 보니 겹치는 게 많아서 별로 할 게 없군. 이렇게 이제 느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다. 합격의 문턱에 가까이 왔구나. 그걸 이제 자기 스스로 인지하면 됩니다. 교육사 철학, 체육사 철학 요게 또 많이 겹치고요. 거의 뭐 이렇게 이제 겹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회독 루틴이 뭐냐? 또 회독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조를 하는데, 회독을 실천할 때는 차분하게 여유를 가지고 읽어 나가되 제한 시간을 정해둬라. 회독을 하면서 단권화 작업을 계속해 나가라. 단권화는 뭐냐? 단권화는 읽다가 자기가 이해가 된 부분이 있으면은 옆에 메모를 하시라는 거죠. 항상 읽으면서 이해가 됐으면 새로운 상황에, 실제 상황의 예를 하나 자기가 만들어서 그 옆에 예문을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써 놓으면 다음에 그 책을 회독을 할 때 훨씬 더 빠르게 그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줄도 긋고 물론 형광펜도 칠하고 해야겠지만 뭐 이런 메모들을 습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다른 책에 있던 내용이 보는 책의 루틴으로 이게 돌리고 있는 그 기본 교재에 없다. 그러면 그걸 이제 또 좀 추가해서 적어 놓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인제 책이 완벽해지죠. 그리고 그 책 하나만 딱 보면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들 수 있는 그런 책을 자기만의 책을 인제 점점 인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강사님들의 책도 완벽한 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 완벽의 완벽을 위해서 계속 책을 단권화시키는 작업을 시험 칠 때까지 계속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런 이제 회독 루틴을 계속 돌리다 보면 '내가 오늘 목표한 양을 채웠다.' 그러면 이제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 이제 마이크로 마스터리라고 하는데 작은 목표들을 하나하나 계속 숙달해 나가다 보면 학습에 재미가 붙어요. 그러다 보면 '어 시험 요거 합격할 수 있겠는데.' 이런 이제 자신감도 올라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자, 회독 방법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1 회독부터 인제 요 3 회독까지는 의미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읽어라. 그리고 3 회독, 4 회독부터는 중요한 문장들을 조금씩 줄을 그어 보면서 인제 읽는다. 그다음에 부족한 개념이 있는 경우에는 적어 줘라. 그다음에 핵심 단어를 형광펜으로 표시하면서 읽어라. 그다음에 빠른 속도로 읽으면서 계속 복습해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7 회독 이상부터는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책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떠올려 봐라. 이게 인제 제가 이 앞에서 강조드렸던 이 노룩 학습법인데 사람이 눈으로 어떤 문장이나 텍스트를 보고 있으면 그 눈의 모든 감각을 인간은 인제 주의를 거기다가 할당을 해 버리기 때문에 뇌는 별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컴퓨터에서 마치 화면에 어떤 정보를 띄워 놓으면 그게 하드에 저장된 게 아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컨트롤 S 이렇게 저장을 수시로 눌러 줘야 되듯이 어떤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이 내 머릿속에 저장이 되게 하려면 그걸 한번 눈으로 보고 안 보고 그 방금 봤던 내용을 내가 바로 인출이 되는지를 자꾸 체킹을 해 보고 그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 때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눈으로 보고 아는 것 같다."라는 착각에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눈으로 보고 방금 내가 눈으로 본 내용을 누구한테든 나 자신한테든 스스로든 독백으로 해도 좋아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말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할 수 있어야 아는 거지 말할 수 없으면 그거는 아는 게 아니다. 말할 수 없으면은 아는 게 아니다. 말할 수 있어야만 아는 것이다. 그렇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이론서는 어디까지 찾아서 봐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저희 전공 도서를 출판하는 출판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출간하는 교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교재들을 사실 한 권 요 출판사마다 과목이 또 인제 7개 과목이니까 각 과목별로 책을 뭐 한 다 구입하려면 한 최소 한 4 권씩은 사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한 30권 이상을 사야 되는 거죠. 그 30권 넘는 책을 자기가 다 읽고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인제 공부를 하면 뭐 가장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한 임용이 한 5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강사님의 강의를 듣는 이유는 강사님이 이 책을 30권 넘는 책을 잘 읽고 시험에 나올 만한 타당도 높은 지식들을 강사님 책에다가 이제 대부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타당도 높은 교재로 만드시죠, 대부분. 그래서 인제 그 강사님의 교재를 잘 믿고 계속 회독을 돌리기만 하면 70 점, 75점 뭐 이런 점수가 나온다. 그래서 제 교재를 인제 믿고 하셔도 된다라는 인제 말씀을 저는 항상 조심스럽지만 이제 또 자신 있게 또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간혹 인제 뭐 강사님 교재, 제 교재를 보고 하시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혹시나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이제
서점 혹은 뭐 도서관에 가서 교재를 빌려 가지고 잠깐 읽어보는 뭐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재교재와 강의의 이제 장점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교재는 뭐 사실 타당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불필요한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으면 아무래도 헛발질을 하게 되죠. 해독을 하기는 하는데 헛발질을 하게 되죠. 그래서 타당도가 높은 교재여야 되고, 양은 최소화되되 또 필요한 내용은 다 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비유를 들 때 순살 치킨과 완전히 뭐 생닭 이런 뭐 수준의 어떤 그걸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완전히 이제 모든 원서 내용을 다 가지고 이렇게 이 묶어 놓은 이제 그런 교재들이 있어요. 그런 교재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어 생닭을 사 와서 털을 뽑고 막 이렇게 부위별로 해체를 하고 이렇게 직접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이제 또 완전히 다 서브노트 수준으로 요약 정리해 가지고 탁탁탁탁 이렇게 키워드만 정리해 놓은 그런 책은 또 순살 치킨처럼 먹을 때는 편한데 나중에 먹고 나면 내가 닭고기를 먹었는지 돼지고기를 먹었는지 뭐 이 기억이 잘 뭐 느껴지지도 않고 그 느낌이 잘 오지 않아요. 기억이 잘 나질 않고.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저는 항상 이제 제 교재가 뭐 "교촌치킨 느낌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 다리는 다리대로 날개는 날개대로 이렇게 인제 뼈도 있고 어느 정도 살릴 건 살리고 또 타당도 높은 내용은 중심으로 인제 분리를 잘해서 이렇게 보셔야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교재를 선택하실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강의를 또 선택하실 때는 어 문제가 임용 시험 문제가 현장 중심의 어떤 예시들을 많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론을 보면서 현장 중심 사고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풍부한 설명과 적절한 예시를 자기 스스로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예시가 현장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그런 이제 예문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도움이 되겠죠. 이해도 쏙쏙 잘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타당도 높은 문제, 나올 만한 문제여야 되고 나와야 할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방향성을 잘 제시해 줘야 되죠. 그래서 방향성을 잘못 잡으면 쓸데없는 내용을 너무 많이 보게 되고, 또 중요하고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어떤 방향성 그런 것들을 인제 잘못 보게 되면 이제 조금 학습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요하죠. 그래서 제 작년부터 뭐 올해까지 가끔씩 제가 인제 제 수강생분들한테 "수강 후기를 좀 간단하게 좀 써서 보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이제 후기들을 이제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도 후기들을 받고 있는데, 뭐 주변에 이제 제 강의를 수강하셨던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뭐 '나쁜 평가는 없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인제 뭐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제 저는 어 교직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책임감, 또 그런 막중한 어떤 직업의식, 체육 교사들을 잘 양성해서 학교 현장에 이제 정말 필요한 인재들을 보내야 한다. 이런 이제 생각,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강의를 준비를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자료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뭐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중에는 네 뭐 크게 뭐 실망이나 후회 뭐 이런 거는 없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수생 이상이라고 하면 이제 제가 좀 항상 마음이 아픈데, 물론 제 수강생 중에서도 다시 또 시험을 봐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실수를 많이 해서 이렇게 그런 분들한테 이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거는 재수가 아니고 초수인 분들도 처음 시험을 치시는 분들도 명심하셔야 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말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다. 예, 이거 명심하시고, 그래서 안 보고 계속 책을 떠올려 보는 노루학습을 자꾸 하셔야 되고, 지난해 부족한 점을 채워라. 지난해와 똑같은 패턴으로 공부를 하면 똑같은 점수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작년에 7 월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면 올해는 최소 3 월. 제가 추천하는 거는 1 월부터 시작하는 거를 추천하죠, 당연히. 그래서 작년과 똑같은 패턴은 안 된다. 작년에 해 놓은 게 있으니까 올해는 좀 더 늦게 시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는 안 돼요. 왜? 경쟁 상대들은 다른 선생님들은 더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다 어디 곳곳에 숨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할 건데 나만 작년보다 열심히 안 한다? 그러면서 인제 합격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현명하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올해 마지막으로 제 연간 강의 계획을 24 학년도 연간 강의 계획을 좀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1 월부터 7 월까지는 인제 한 과목, 한 과목 이렇게 인제 수요일, 목요일에 걸쳐서 노룩 테스트, 회독 가이드 이렇게 해서 인제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노룩 테스트는 인제 제가 그 키워드 중요한 키워드 시험에 나올 만한 키워드들을 인제 괄호를 해서 안 보고 이걸 인출해서 인제 답을 쓸 수 있는 어떤 형성 평가 형태의 인제 시험을 볼 거고요. 요거는 인제 강의 전에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인제 첫째 주 강의를 개강할 때는 당연히 인제 치기 어렵겠죠, 배운 게 없으니까. 그다음 주부터 이제 강의 시작 전에 인제 노룩 테스트를 하고요. 그 이후에 요거는 끝나고 나면 인제 요걸 끝나고 나면 인제 회독 가이드. 저는 인제 기본 이론 강의라고 하지 않고 회독 가이드라고 인제 이름을 붙이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어 공부는 결국 회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회독을 이 강의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주도적인 회독을 해 나가는데 가장 처음 걸음마를 할 때 옆에서 가이드를 해 주는 그 역할에 그쳐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저의 지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회독 가이드 강의를 요렇게 인제 이틀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요렇게 요 부분을 봐야 됩니다. 요거는 요렇게 읽어야 합니다. 요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요런 부분은 줄을 꺼 놓고 해독할 때 참고하셔야 됩니다. 요런 부분으로 인제 강의가 진행되는 거죠. 강의 순서는 인제 요러한 순서로 7개 과목이 진행이 되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인제 기출 해부라고 해서 보통 이제 기출 분석 특강 뭐 이렇게 많이 명명을 하시는데 이제 저는 제 교재 이름이 기출 해부학이라고 인제 제가 작년에 완성을 해서 인제 출간한 책인데 기출을 정말 잘 이렇게 해부를 해서 예 날개는 날개 뭐 다리는 다리 이렇게 치킨을 교촌 치킨처럼 잘 이렇게 어 예 먹기 좋게 예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그런 책이에요. 요 책을 가지고 이제 과목별로 한 주 한 주 진도가 나간 만큼에 해당하는 그 관련된 기출을 바로바로 풀어보면서 완벽하게 천천히 작년에는 사실 제가 4 월에 인제 강의를 이론을 한 번을 끝내고 5-6 월에 이제 기출을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재작년 커리로 이제 다시 또 환원을 해서 좀 더 차근차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초수인 선생님들이 쪼끔 작년에 "강의 진도가 쪼금 빨랐다."라는 또 피드백이 있어서 올해는 쪼끔 더 TMI다 싶을 정도로 설명을 좀 더 차근차근 어 구체적으로 좀 더 어 디테일을 살려서 그렇게 인제 설명을 해 나가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8-9 월에는 인제 이 영역별 모의고사를 하고요. 어 10 월 11 월에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작년하고 약간 변동이 있긴 한데 거의 뭐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요 관련된 모의고사 관련된 계획은 나중에 인제 한 6 월쯤 돼서 예 제가 공지를 따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가장 타당도 높은 이 교재를 준비해서 또 적중률 높은 강의를 선생님들한테 제공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슬라이드를 한 20여 장 준비를 해서 어떻게 임용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좀 뭐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해 드릴 수 있는 얘기가 뭐 슬라이드 20몇 장 여기에 다 담아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강의에 인제 저와 함께 오래 함께 하시면 제가 임용고시생 시절에 이제 경험했던 어떤 공부의 노하우, 공부하는 방법, 절대 떨어질 수 없는 학습 전략 요런 것들을 제 개인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인제 뭐 영업 비밀인데 뭐 고런 것들을 잘 제가 강의
강의 속에서 녹여서 선생님들이 절대 떨어질 수 없도록 그렇게 인제 학습의 길잡이 역할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4일 날 인제 개강인데 고때 예 오셔서 네 같이 저와 1 년을 함께 해 나가시면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인제 커리큘럼으로 선생님들을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저랑 1월 달부터 여기 지강에서 이렇게 같이 하셨던 분들은 올해 대부분 다 70점 이상의 전공 점수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인제 올해 대부분 다 인제 합격을 하실 것 같은데 2 차만 잘 보신다면. 그래서 저를 믿고 와 주시면 이제 뭐 저는 인제 한 분 한 분을 정말 거의 뭐 개인 과외하는 느낌으로 인제 그렇게 소통을 많이 하고 요렇게 하는 거를 인제 항상 추구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 아무래도 뭐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뭐 저는 인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 저와 함께 올해 1 년을 함께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 강의는 여기서 인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1월 4일 날 어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